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 챙긴다고 평생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사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서히, 조용히,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말입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오신 김철수 어르신 76세였습니다. 평생 술, 담배 안 하셨고 아침마다 산책하시고 몸에 좋다는 건 빠짐없이 챙겨 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나오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지금은 딸이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자식한테 짐 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 말, 진료실에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김 어르신의 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전형적인 노년층 노후 건강 붕괴의 모습이었습니다. 좋다고 믿고 수십 년간 반복해온 생활 습관, 남들 다 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행동들, 그것들이 70대에 들어서면서 한꺼번에 몸을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건강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진료실에 실려 오신 분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왜 노년층의 노후 건강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발견한 결정적인 공통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의사로서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노년층 노후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병이 아니라 잘못 굳어진 생활 방식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몸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40대, 50대에 하던 건강관리 방식을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약이었지만 지금은 독이 되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매일 하던 건데요. 예전엔 괜찮았어요. 이 말,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몸이 아닙니다. 노년의 몸은 회복이 느리고 버티는 힘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노후 건강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금이 가 있던 집이 마지막 한 번의 작은 충격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열심히 관리한다는 생각 자체입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건강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의 몸은 더 많이 하는 쪽이 아니라 덜 자극하고 덜 혹사시키는 쪽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대로 가고 계십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잠시 말씀이 없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평생 해온 게 다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도대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작은 습관들이 노후를 송두리째 흔드는지 다음에서 아주 쉽게 눈에 보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실제로 설명드리는 방식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의 몸을 저는 늘 오래된 집에 비유합니다. 겉보기엔 아직 멀쩡해 보입니다. 비도 안 새고 당장 무너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기둥은 오래전에 약해졌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젊을 때의 생활 습관은 새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 방식과 같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집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똑같이 두드리고 흔들고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집은 조용히 무너질 준비를 합니다. 혈관은 낡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물이 잘 나오는 것 같아도 안쪽에는 녹과 찌꺼기가 조금씩 쌓여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세게 틀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갑자기 수압이 세지면 관이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신장은 오래 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걸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진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 몸에 좋다며 이것저것 계속 밀어 넣습니다. 필터는 말없이 막혀갑니다. 아프다고 소리도 안 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걸러주지 못합니다. 근육과 관절은 오래된 논바닥과 비슷합니다. 물이 조금씩 말라가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 위에 계속 무거운 기계를 올리고 밟으면 어느 날 푹 꺼져버립니다. 어제까진 괜찮았는데요. 이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년층 건강 붕괴가 무서운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 없습니다. 이미 몸 안에서는 집이 삐걱거리고 수도관이 막히고 필터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뿐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년층 노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병보다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괜찮잖아요. 자연에서 난 거라 몸에 해로울 리가 없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몸에 좋다고 소문난 음식, TV에서 좋다던 건강법, 이웃이 효과봤다는 민간요법, 이것들이 노년기 몸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더 많이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가지씩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노년의 몸은 더 많이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꽉 찬 창고에 계속 짐을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늙는다는 말 때문에 아픈데도 참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낡은 관절은 쉬어야 버팁니다. 계속 쓰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금이 더 깊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지금은 줄여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불안해 하십니다. 안 하면 더 나빠질까 봐요. 이 불안이 결국 몸을 더 몰아붙입니다. 또 하나 큰 오해가 있습니다. 아프면 그때 병원 가면 된다. 노년기의 병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입원하고 그때는 이미 생활이 달라져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조금만 더 일찍 멈췄다면 달랐을 텐데요.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이 말은 의사에게도 참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크게 아프지 않을 때, 아직 혼자 생활이 가능할 때, 관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적용하고 있는 노년층, 노후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기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 몸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속도를 멈추는 작업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앉아 1, 2분만 숨을 고르십시오. 오래된 집도 아침에 바로 망치질을 하면 금이 갑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식사는 몸에 좋다는 기준이 아니라 부담이 덜하다는 기준으로 드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챙기지 마십시오. 밥, 국, 반찬 몇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수기 필터에 갑자기 흙탕물을 들이붓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운동은 땀이 나야 효과 있다는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굳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숨이 차기 시작하면 이미 과한 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가장 중요한 건 괜찮다는 착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다리 힘이 빠지는 느낌, 어지러움, 숨가쁨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면 몸은 이미 하루치 에너지를 다 쓴 상태입니다. 이때 무리한 활동은 낡은 수도관의 밤중에 갑자기 물을 세게 트는 것과 같습니다. 샤워도 짧게, 미지근하게 하십시오. 따뜻함이 아니라 안정이 기준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잘 버텼다는 생각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해야 할 건강 관리가 남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노년기의 몸은 쉬는 시간에 회복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을 10년 더 할 수 있겠느냐를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기준을 넘는 건 이미 몸에 과한 겁니다. 다음에서는 두려움으로 시작한 이야기를 어떻게 희망으로 마무리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는 게 죄인가 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노화가 아니라 노화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노년의 몸은 새로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삶의 집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 말은 대부분 병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 밖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직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줄이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형제, 친구, 배우자, 자식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잔소리 말고 이것만 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어르신들께 오래 누워 계시는 삶이 아니라 걸어서 병원에 오시는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잘 대해주면 끝까지 버텨줍니다.